카페에 있는 젊은 한국인 여성과 노년의 영국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부녀지간인 듯한데요. 그러던 다음 순간 누군가 여성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함께 뒤돌아봤던 남성은 그 주인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인 폴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폴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의 번영을 위해 귀족 신분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영국에서는 귀족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귀족이라는 신분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저는 아내의 귀족 신분을 위해 아내는 저의 돈 때문에 서로의 이득을 위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아기를 원하고는 있었죠. 아기가 있다면 허울뿐인 이 결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희는 사랑이 없던 결혼이라도 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의 끝에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죠.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이라는 타이틀 얻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 한국 아기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선미로 지었죠. 신생아를 입양한 것이었기에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아기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아기를 유모에게만 맡기더군요. 자신은 지친다면서요. 그러면서 아기가 동양인인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투덜거림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보다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돈을 펑펑 써대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저는 아기를 유모에게만 맡길 수 없으니 항상 집에 일찍 들어갔죠. 결국 저희는 별거 끝에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는 몇십억에 달하는 돈을 위자료로 청구했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둘이 되었죠. 저에게는 선미가 있었으니까요. 선미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연계해서 다른 일들도 쉽게 해내고는 했죠. 저는 이 아이가 언젠가 제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경제학부터 시작해 경영학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항상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죠. 선미는 제 이야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경청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삶은 꿈꿀 수 없을 정도였죠. 이상하게 선미를 볼 때마다 누군가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선미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이는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또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더군요. 선미는 다행스럽게도 경영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제 회사의 경영진으로 넣고 싶은 마음이 있어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는 했죠. 하지만 공부에 대한 열망이 컸던 선미는 자신은 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쉬운 마음이 더 컸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이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교수 생활이 싫으면 제 회사로 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 과정을 밟던 딸이 저에게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자신의 친엄마를 찾아보고 싶다고요. 제가 못해준 것이 있어서 친엄마를 찾고 싶은 건지 고민이 들었지만 자신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했죠. 다 큰 제 딸을 뺏길 것만 같았거든요. 딸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역시 제 딸 아니랄까봐 순식간에 친엄마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알려준 것은 한국인이라는 것, 입양기관 이름뿐이었는데 정말 몇 달도 안 돼서 찾아낸 것이었죠. 저는 딸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선미는 뜬금없이 친모와 만나기로 했는데 긴장된다며 자신과 함께 한국에 가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일이 많아서 안 된다고 거절했으나 계속되는 부탁으로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가던 휴가를 지금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싶었죠. 성인이 된 딸은 여전히 아이 같았습니다. 자신의 친엄마를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설레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을 가본 적이 있었지만 가슴속에 묻고 있던 추억 때문에 다시는 한국으로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바로 제가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이 살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시아권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시장조사차 한국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외국 기업과 많은 계약을 하지는 않던 시절이죠. 더군다나 한국은 서양권에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에게는 원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시장조사 외에도
아시아 국가의 거래를 뚫어놓고자 했습니다. 아시아가 큰 성장세를 보일 거라는 추측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한 회사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격리로 일하는 순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이름만큼이나 상냥하고 어여쁜 사람이었죠. 한눈에 반한 저는 순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괜히 그 회사에 자주 가기도 하고 뜬금없이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녀는 저의 간절한 구애에 결국 마음을 열어주었고 심지어는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더군요. 한국의 거래처를 조금씩 뚫어놨기에 영국으로 가면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 미래를 약속한 여자까지 있으니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꼬이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순이의 집에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 소식은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귀국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저는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었으나 순이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와 순이는 너무도 쉽게 헤어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없도록 진행했던 모든 계약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계약 파기로 위약금이 많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헤어진 순이와 연락할 방법도 사라졌으니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했죠. 하지만 순이를 잇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인 딸을 입양한 것도 한국에 갔다가 어쩌다가 순이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화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딸 이름을 일부러 한국식 이름인 선미로 지은 것도 순이와 발음이 비슷해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순이를 마음에 품고 살아오니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또 딸의 친엄마를 보러 한국으로 가게 되다니 그 와중에 우연이라도 순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렇게 저와 딸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예전과 많이도 달라져 있더군요. 선미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며 떡볶이는 꼭 먹어야 한다고 저를 식당으로 끌고 가더군요. 순이도 떡볶이를 참 좋아했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떡볶이를 먹은 선미의 얼굴이 새빨개져 한참이나 웃었죠. 저희 부녀는 오랜만에 웃으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온전히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하루 동안 한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며 딸과 대화를 많이도 나눴습니다. 요즘 공부는 어떤지,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선미는 원래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요즘 이야기를 못한 게 너무 많다면서 이야기를 술술 풀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선미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선미의 친모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긴장하는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딸을 데려다주고 그냥 그 자리를 뜨고 싶었는데 선미는 꼭 자신의 옆에 있어 달라며 신신당부하더군요. 긴장해서 기절할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렇게 약속 장소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유럽풍으로 디자인된 카페였죠. 한국에서 느끼는 유럽이라니 눈치 없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선미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무슨 말부터 해야 하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군요. 그때 누군가 선미? 하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멈추는 듯하다는 말을 처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돌아가면서 순이가 제 앞에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숨을 멈추고 순이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딸도 무슨 일인지 모르기는 매한가지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친모와 양부인 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이 놀라운 듯이 저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순이는 당황스러움에 비틀거리며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긴장이 되어 식은땀이 나더군요. 선미가 아닌 제가 순이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죠. 순이는 저와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고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약혼한 도중 바람이 났고 결혼도 하기 전에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필 아기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선미였습니다. 가난했던 순이는 부모님조차 도와주지 않아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입양을 보낸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오직 입양간 아기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입양한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미를 볼 때마다 순이를 떠올릴 때가 있었는데 그게 당연했다는 사실을요. 저의 간절함이 선미를 통해 순이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닐까 싶더군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이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시간을 셋이서 할애했습니다. 선미와 저는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연락을 계속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순이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는데요. 아직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 운명이 끝나지 않도록 순이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폴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